민주주의와 자유를 향한 꺼지지 않는 불꽃, 언제나 뜨거운 호남을 만나보는 시간. 안녕하세요. 호남호남인의 김유정입니다. 호남에는 한국판 노블리스 오블리주 정신을 보여주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구례 운조루 쌀독에 새겨진 타인능해인데요. 여기에는 어려운 이웃 누구나 쌀을 가져가라는 주인장의 나눔과 배려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호남호남인의 주인공은 타인능해, 노블리스 오블리주를 실천하고 있는 나눔 사업가를 모셨습니다. 호남호남인, 오늘은 지역사회와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해 기부 활동을 꾸준히 펼쳐오고 계신 양광용 이사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사장님. 감사합니다. 네, 고향이 전라남도 완도 약산이시잖아요. 네네. 고향 자랑 좀 해주세요. 약산은 산에 약초가 많아서 약산이라고 지명을 지었습니다. 190종류의 그 생약초를 먹고 자란 그 흑염소가 흑염소? 유명합니다. 그리고 요즘 매생이, 미역, 다시마, 꼬시래기, 청각 등 해조류가 많이 나오는데요. 요즘 LB 식품으로 인기가 아주 좋습니다. 그렇죠. 저도 그 해조류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네. 생선, 회도 싸먹고 아주 맛있잖아요. 고향 떠나오신 지도 사실 한참 되셨는데 고향에 대한 사랑이 정말 각별하신 것 같아요. 어떤 계기가 있으셨을까요? 젊었을 때 이제 서울에 와가지고 처음에는 고향을 잊고 살았습니다. 그때는 이제 먹고 사는 것이 중요했기 때문에 다른데 돌아볼 여력이 없으시죠? 여력이 없어서. 근데 이제 고향 소식이 너무나 궁금했어요. 근데 이제 고향에는 전화가 없기 때문에 전화는 마을 회관에 딱 한 대밖에 없기 때문에 전화 통화가 안 되기 때문에. 맞아요. 회관에서 막 알려주잖아요. 누구 내 전화 받으라고. 그래서 이제 그 고향 소식이 궁금해가지고 형님 따라서 향유회를 나갔습니다. 이제 향유회를 나가니까 이 고향 소식을 들을 수가 있더라고요. 지금은 그 옛날 분들보다 고향 사랑, 향후 사랑이 더 적은 것 같아요. 옛날 분들은 상당히 그 애정이 좀 깊었습니다. 그분들의 예를 들어서 영향으로 고향 사랑을 이렇게 시작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더 각별한 마음을 그때부터 갖게 되셨네요. 네네네. 그러시군요. 네, 양광용 이사장님의 인생 키워드. 첫 번째 키워드는 서울, 서울, 서울입니다. 노래 제목 같기도 하고요. 고향 자랑 그렇게 많이 해주셨는데 갑자기 서울 이야기가 웬일일까요? 어렸을 때는 고향이 아주 적은 그 섬이었습니다. 초등학교 때는 전기가 안 들어왔거든요. 중학교 1학년 때 전기가 들어왔는데 전기가 들어오니까 이 텔레비전이 보급이 되고 텔레비전을 보니까 이 도시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전혀 느끼지 못했던 것을 나도 한번 서울에 한번 가봤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이제 어렸을 때 다른 친구들도 마찬가지로 다 그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중학교 3학년 겨울 방학 때 서울을 처음 올라왔는데 제가 제일 좋았던 것이 쌀밥을 먹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차도 많고 네온 사인을 처음 봤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우리 시골 말로 불이 빠딱빠딱하고 아주 신기하기도 하고. 그렇죠. 휘황찬란하죠, 사실. 그래서 서울이 천국이구나, 내가 살 곳이구나. 그렇게 이제 마음을 먹고 이제 고등학교를 갔는데 3년 동안 단 하루도 서울 생각을 안 한
일이 없는 것 같아요. 아, 그럼 고등학교를 마치고 언제 그럼 서울엔 다시 올라오신 거예요? 고등학교 졸업한 다음 날 올라왔습니다. 예. 대단하시네. 정말 서울이 좋으셨군요. 예. 근데 이제 처음에 올라와가지고 이제 뭐 기술도 없고 예. 나이도 어리고 아니 근데 서울에 그 뭐, 누가 친척이나 누가 아니, 계셨어요? 예 이제 누나분들이 계셨는데 아, 특별한 기술이 없다 보니까 예. 공장에서 공장에 취직해가지고 이제 일을 하다가 예. 또 점원 생활도 하다가 그다음에 그 회사의 수출 또 세무 그런 것을 다 종합적으로 이렇게 많이 했어요. 예. 이것저것 그냥 다양한 경험을 하셨네요. 결혼을 하고 이제 애를 낳고 하니까 예. 또 돈도 좀 많이 필요하고 제가 그 사실 저 집사람 연애했을 때 예. 약속을 했었거든요. 어떤 약속 하셨어요? 아 이제 2층 집도 사주고, 아. 예를 들어서 돈도 많이 벌어서 좋은 집에서 돈 그래서, 많이 벌어서 호강시켜주겠다 이런 호강시켜주겠다, 약속. 예. 그랬었는데 그래서 이제 사업을 시작하자. 그래서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 어떤 사업을 시작하시게 됐어요? 이 태권도복, 뭐 유도복, 합기도복, 이 도복을 예를 들어서 공장도 차리고 또 판매까지. 아. 예. 이 처음에 할 때 이 적게 해서는 그 성공하기가 좀 힘들더라고요. 직장 생활 그 이럴 때 보니까 예. 조금 좀 크게 예를 들어서 한번 해보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했는데 공장에서 생산은 잘 나오는데 판매가 안 되는 거예요. 예. 1년 동안 고생 많이 했습니다. 팔로 개척하시느라고 네. 많이 쓰셨네요. 중간에 이제 돈이 다 떨어져 버려가지고 그래서 이제 뭐 누나들 일단 돈도 좀 빌리고 예. 은행에서도 좀 이렇게 대출 좀 받고 근데 이제 1년 후에 이제 열심히 해서 그런지 성공을 하셨군요.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뭐 그냥 탄탄대로로 지금까지 이렇게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의류 사업을 시작하셔가지고 굉장히 젊은 나이에 자수성가 하신 셈인데 이사장님 비결이 있을까요?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한 것이 이제 약속입니다. 약속. 예. 예. 제가 직장생활 했을 때 30년, 35년 전 그때는 그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 너무 많았어요. 아, 그래서 직장생활을 하면서 나는 약속을 잘 지키면 성공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꿈을 크게 가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냥 꿈이 아닌 나는 뭐 공부를 잘해야지 사업에 성공해야지 그런 꿈이 아닌 간절한 꿈을 가지자지만이 성공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 역시 간절한 꿈과 약속을 잘 지켰기 때문에 성공을 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IMF와 완도입니다. 고향이 완도이신 건 제가 알고요. IMF하고 완도하고 무슨 상관관계가 있을까? 제가 97년 IMF 당시에 38살이었습니다. 예. 근데 이 38살 때 이 모든 선물을 받았습니다. 이 고통, 아픔, 사랑, 나눔, 이 즐거움과 슬픔을 전부 다 이 선물을 받은 해거든요. 38에 네. 인생의 희노애락을 다 맛보셨군요. 네. 어떤 점에서 그러셨어요? 제가 초에는 생애 처음으로 그 병원에 종합검진을 받으러 갔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암 판정을 받았어요. 아, 집에서 이제 휴양을 하고 있는데 IMF가 터진 거예요. 예. 그래서 TV에서는 매일 뭐 나라가 망했다, 기업이 힘들다, 앞으로 힘들어진다, 이제 그런 뉴스만 계속 접하는 거였죠. 그런데 내가 그러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제 그 생각이 또 문득 들더라고요. 예. 아마 아프지 않았으면 그런 생각도 안 들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우리 고향의 초등학생들한테 예. 이 겨울을 좀 따뜻하게 보낼 수 있게끔 좀 해주자. 그래서 그때 초등학교가 2개가 있었는데 400 한 10 몇 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예. 겨울 운동복을 제가 이제 보내줬습니다. 아, 아이들이 얼마나 좋아했을까요?
이제 그것이 제 인생의 첫 기부의 출발점이었습니다. 그게 시작이었네요. 네네. 예.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계시는 거잖아요. 네, 매년 하고 있습니다. 한 해도 빠지 어떠셨어요? 않고. 정말 대단하신데요. 해보시니까 어떠세요? 특별하게 또 이걸 계속해야 되겠다 이런 뭐. 내가 커서 예. 선배님 같이 이렇게 좋은 일을 하겠다. 그리고 이제 고맙다, 감사하다. 예, 그런 내용이었는데 가슴이 뭉클하셨겠어요. 예, 진짜 뭉클했습니다. 그리고 뿌듯하고 예. 또 행복했어요. 예, 그래서 계속 이렇게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역 인재 육성, 지역민들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제 여태 해오셨는데 또 그래서 기부천사라고 하시잖아요, 이사장님한테. 근데 인터뷰를 뭐 처음에는 거절하셨다고 들었는데 잘 안 하셨어요, 그동안에? 그 인터뷰 때문에 약산교육문화재단을 설립한 것 같아요. 그래요? 예. 어떤 기자분이 인터뷰를 안 할 테니까 한번 만나자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만났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회장님께서 기부하는 것을 알아야지만이 이 주위 분들이 예를 들어서 같이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예.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때 당시에 제가 고향 친구분들 또 선배님들 좀 그래도 성공하신 분들한테 예. 이 홍보를 많이 할 때였습니다. 예. 이 고향에 좀 나눔을 같이 하자. 그런데 그 기자분께서 그런 이야기를 해서 힌트가 예. 됐군요. 그래서 예. 이제 약산교육문화재단을 세워서 이 초등학생들한테는 이제 옷을 보내고 중고등학생들한테는 이제 장학금을 주기로 이제 결심을 했죠. 뭐 장학금뿐만 아니라 해외 여행도 보내주시고 또 이주 여성들 결혼해서 이제 이주해온 여성들 많이 있잖아요. 이주 여성들 고향에도 보내주신다고요? 네네. 나의 이 기부 이야기를 듣고 시골 애들이 해외 가기가 참 힘들다. 근데 이것도 한번 생각을 좀 해봤으면 좋겠다. 예. 그렇게 이야기를 하셔서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근데 이제 비용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제 50% 부담하고 예. 고향 청년의 뭐 사회기관 단체 또 면민들 또 향후민들 그런 분들이 40%를 좀 부담해 주시고 또 본인 부담 10%. 그렇게 해서 이제 4, 5, 6학년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한 번은 중국, 한 번은 일본을 보냈었거든요. 예. 근데 세 번째 보낸 해가 2020년도입니다. 이제 코로나가 즈음이네요. 그런 애들이 올해 이제 중학교 1, 2, 3학년이 되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올해는 초등학교 4, 5, 6학년, 중학교 1, 2, 3학년 같이 지금 이래서 이제 해외문화 체험을 보내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주 여성들도 꽤 많이 있죠. 이주 여성은 저희 면에는 뭐 한 30가구 좀 더 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것은 제가 한 12, 13년 전에 예. 고향 행사를 갔는데 예. 이 다문화가정 선생님께서 잠깐 보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결혼 9년 차, 애들 셋인데 신랑하고는 사별해서 이제 애들하고만 사는 거예요. 근데 9년 동안 친정을 한 번도 못 갔다는 거예요. 세상에. 예. 그래서 결혼을 해서 3년 동안 친정에 못 간 사람들이 있는가 했더니 꽤 있더라고요. 예. 예. 가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런 분부터 먼저 보내주자. 그래서 우리 면민이라든지 면사무소 또 군청 그런 분들하고 이야기를 해서 제가 반절을 부담할 테니 반절은 좀 해다오. 그렇게 해서 지금은 3년 동안 친정에 못 간 사람 저희 면에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진짜 훌륭한 일 하셨네요. 행사 때마다 내려가면은 이 다문화 가정 그 부인들이 회장님 친정에 보내주세요.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어떤 행사에 편지를 써서 나를 위해서 그 편지를 읽은 적이 있었어요. 그때 제가 마음이 이제
뭉클했고 이제 눈물까지 보였는데 그런 것이 보람이 있지 않았는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랑스러운 전남인상도 받으셨고요. 또 국민추천포상 장관표창까지 받으셨는데 벌써 한 30년 가까이 되신 거죠. 네, 26년. 26년. 네. 이렇게 흘러오면서 상도 받으시고 소감이 어떠셨어요? 근데 이제 상이라는 것이 잘해서도 좋겠지만 앞으로 더 잘하라고 이렇게 준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 고향 사랑을 조금 더 하라고 준 거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봉사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45년입니다. 45년 제가 아무리 머리를 굴려봐도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15년쯤 이제 기부를 하고 예. 있을 때 그 신문에서 우연히 기사를 봤습니다. 네. 그 기부자님이 그 마을에 44년 동안 마을 잔치를 해준 거예요. 아, 어느 분이? 네네. 예. 그래서 저는 그때 사실 20년 그 목표였거든요. 예. 네. 이제 목표를 다 채워갈 즈음에 네네. 그 TV 프로그램 보셨네요. 예. 그래서 저는 이제 5년만 더 하면 이제 끝이다. 이래서 이제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네. 44년? 그러면 제가 1년을 더 하자. 아, 그래서 이제 45년을 그래서. 지금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44년을 하셨다고 하니 네. 나는 거기에 1년을 더 보태서 45년간 기부하고 봉사하리라. 근데 그것도 제 욕심입니다. 우리가 이제 목표를 세우면은 열심히 살게 됩니다. 그리고 또 열심히 살려면 건강에 또 신경을 써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건강하게 오래 살려고 45년을 잡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아, 그렇게 깊은 뜻이 있다는 거를 이제 알았습니다. 멋지세요, 이사장님. 근데 사실은 오랜 세월, 지금까지 해오신 것도 참 긴 세월 해오신 건데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그리고 또 뭐 아마 액수로도 저희가 뭐 산정하기 선뜻 어려운 액수를 또 이렇게 장학금이나 또 기부 활동에 쾌척을 하셨을 텐데 집안에서 반대는 없으셨어요? 부인은 어떠셨어요? 근데 이제 저희 집사람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반대를 안 했습니다. 예, 한 10년 동안은 예를 같은 들어서 마음이셨군요. 예, 같이 또 이렇게 박수도 쳐주고. 예. 근데 이제 이 약산교육문화재단을 설립을 하고 이제 판이 좀 커지니까. 그러네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좀 그만하자 했으면 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아, 부인께서 예. 일이 너무 커지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예. 말씀이셨네요. 예, 그런데 이제 어느 누구나 그렇죠. 뭐 매년 수천만 원씩 수십 년 동안 한다는 것이 또 쉽지는 않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저희 집사람이 같은 안도거든요. 같은 고향 분이시군요. 그래서 안도 정서를 알고 예. 또 고향 사랑을 할 줄 알기 때문에 이해를 해주지 않는가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부인의 지지와 응원이 절대적이었네요. 네네. 또 앞으로도 목표하신 45년까지 또 이렇게 봉사를 하시려면 부인의 성원 없이는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두 분이 천생연분이세요. 그런데 봉사는 예. 저보다 집사람이 더 선배입니다. 아, 그래. 먼저 예. 하셨어요. 저는 97년 12월 달에 시작을 했고 예. 집사람은 5월 달에 양론에 지금 일러서 이제 봉사를 하고 있는데요. 예. 지금 똑같이 26년 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둘이 이 45년을 꼭 채우자. 예.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러 하고 있습니다. 두 분이 아주 건강하게 두 손 꼭 잡으시고 45년 꼭 목표한 대로 채우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제가 아까 천생연분이다 이런 말씀도 드렸는데요. 이런 걸 또 부청부수라고 하죠. 두 분이 아주 잘 꿈도 같으시고 예, 봉사하는 마음, 그 따뜻한 마음도 같이 공유하고 계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 드는데요. 그래서 뭐 부부가 아너 소사이어티 회원이시라고 예, 네네. 들었고요. 지금도 뭐 두 분의 모습이 굉장히 아름답고 아주 훈훈하게 느껴지는데요. 더 이루고 싶은 꿈이 있으신가요?
저는 이제 집에서 왕비님이라고 부르거든요. 아, 부인을요. 예, 왕비님하고 아이고. 얘들하고 예. 건강하게 행복하게 사는 것이 첫째고요. 예. 두 번째는 뭐 저희 집사람하고 약속을 합니다만은 45년을 우리 지금까지 사랑했던 거와 마찬가지로 45년 꼭 채우자.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어느 정도 서울 정리가 되면 예. 고향에 내려가서 아. 고향 분들하고 여생을 같이 보내는 것이 예. 꿈입니다. 근데 서울 생활에 굉장히 익숙하고 또 이제 정도 들었을 텐데 네. 부인께서도 찬성하세요? 고향 내려가서 살자. 집사람은 이제 서울에서 반절, 고향에서 반절. 예. 그렇게 이제까지는 찬성하는데 예. 완전히 내려가는 내려가는 거는. 것에 대해서는 그래서 찬성을 하지 않습니다. 두 분이 잘 상의하셔야겠는데요. 네. 저는 이제 고향은 엄마의 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언제든지 고향 이야기만 나오면은 제 입가에는 웃음꽃이 피어요. 근데 저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생각을 할 거예요. 저는 이제 고향은 어머님의 품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45년간은 기부와 봉사를 내가 꼭 하겠다 하신 그 이사장님의 그 꿈 꼭 이루시기를 제가 응원하겠습니다. 꼭 노력하겠습니다. 네, 고향분들이 얼마나 감사하게 생각하고 계실까요? 예. 정말 뼛속까지 고향 사랑하고 계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사장님 마지막으로 호남인 시청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올해 고향사랑 기부제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기부도 하고 고향사랑 작은 행복을 좀 느껴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누는 사랑입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나눔은 사랑이다. 좀 아름다운 말씀입니다. 예. 네, 오늘 호남이는 전라남도 완도의 약산의 기부천사이신 또 나눔과 봉사로 이웃사랑과 고향사랑을 실천하고 계신 양광용 이사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저희는 더 좋은 모습으로 호남에서 다시 뵙겠습니다.